오늘 정치데스크는 조금 전 전해진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죠. 조국 전 장관 그동안 가족비리 혐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족비리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12개 혐의로 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에 넘긴 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데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김 기자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그러니까 가족비리 말고요.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오늘 검찰이 기소했다? 그렇습니다. 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 반에 어떤 그런 감찰에 대해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오늘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아, 그래요? 구분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가족비리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12개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의혹의 큰 줄기 하나는 아니 조국이라는 분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유재수라는 국장의 비위 사실을 이렇게 쭉 살피고도 감찰을 그냥 중단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혐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자, 하종대 국장 보시기에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유재수 감찰무와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적어도 불구속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적어도 그 유재수 감찰을 자기가 원래 감찰을 지시했던 거를 갑자기 외부의 로비를 받고 결국 감찰을 중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런 영장 청구 없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전번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기각을 하면서 충분히 죄질이 심지어 나쁘다고 하고 범죄 혐의도 충분히 소명됐다라고 검찰 수사가 충분히 잘 돼서 다 소명됐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설령 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국장 말씀은 이번에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건과 관련해서 조국에 대해서 영장을 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검찰이 하고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영장이 기각되느니 조국 지지자들한테는 검찰이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무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어쨌든 검찰은 조국이라는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무마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 일단 지금 구속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어쨌든 유죄나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이 소위 김태호 수사관이 유재수 부시장 관련해가지고 뜰채로 뜰 정도의 범죄 행위가 다 확인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사실은 도주 우려의 염려가 그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박형철 비서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이거 협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말맞추기 현적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 하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영장이 그 당시에 기각될 때에 배우자가 구속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 범죄 행위나 추가적 증거인멸의 행위가 보강되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정변경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아마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제 물론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을 예. 뭐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지어는 죄질이 안 좋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죄질이 안 그래서 좋다. 이것은 이제 유죄 본심에 들어가면 본재판에 들어가면 예.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김성석 평론가 한 말씀 하시죠. 예.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에 발표했던 그 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혐의 사실이 입증됐을 때에 죄질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요. 또 예.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을 판사가 직접 돌린 그런 보도자료와 그다음에 법원에서 돌린 보도자료가 달랐죠. 서로 문구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감안해서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구속을 할 만한 상당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하. 그 부분은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겠죠. 자신의 주장들을 갖다 예.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 여부는 아하. 재판이 아니거든요. 예, 예. 얼마나 검찰이 논리적으로 죄를 구성하고 있는가, 예. 그리고 그 구성에 걸맞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도주나 뭐 그런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어떤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예, 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니까 그 원칙대로 하자는 겁니다.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유재수 감찰무마 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자 즉각 무언가 또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본인이 오늘 기소된 어이구야, 것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네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어허. 일단 공소장을 봤을 때도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도덕적 책임은 통감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점도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법리에 따라서 철저히 다투겠다. 그리고 이 비운을 맞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예. 자,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조 전 장관이 남겼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소셜미디어의 글을 보고 계시는데, 공소장에 권력형 비리 혐의가 없었다. 도덕적 책임은 내가 통감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은 통감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도덕적으로는 좀 비난을 받겠습니다. 다만 나는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 지치지 않고 싸워 나가겠다. 꿋꿋이 싸워 나가겠다. 이런 의지도 천명했고요.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검찰 조사나 수사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었는데, 역시 앞으로 내가 재판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또박또박 싸워 나가겠다, 반박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하 국장 한 말씀 하세요. 네, 권력형 비리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죠. 전형적인 그게 권력형 무슨 비리입니까? 개인 비리입니까? 하하. 조국 민정수석이 자기 직무 아닙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당에서, 그리고 청와대 다른 사람한테도 같은 사람들한테 로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지금 유재수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은 지금 그 사건으로 감찰 무마됐던 당시의 혐의로 결국은 구속까지 됐는데, 예. 그거를 지금 자기가 감찰을 무마 중단시킨 게 아무런 비리가 아니고 도덕적인 책임이 아니다,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얘기도 안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게 무슨 자기 개인 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개개인들의 주장을 가지고 특정한 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은 분명히 자신이 다양한 곳에서 로비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자기가 직접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박형철 비서관이라든가 그 3자 회의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런 압력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직되어 있는 어떤 구조에서부터 오는 그런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하는 이 판단, 예. 지금 그 예단하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짧게 말씀이신 것 같고. 말씀드리면은요. 예, 정 의원님. 조국 교수가 전공이 형법이에요. 형법 교수죠, 서울대. 형법 교수가 지금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아까 그래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건이 출발한 게 김태호 수사관이 얘기를 할 때 뜰채로 뜰 정도로 비위행위가 이미 확인됐다는 거 아니에요. 뜰채. 확인된 상황에서 감찰을 중단해라 하고 거기에 무슨 외부의 압력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예, 예.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고위공직자의 깨끗한 공직기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고유의 업무잖아요. 아하. 고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무마시키는 데 썼다. 이게 권력형 비위 아니면 뭐가 비리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하고 있는 수많은 그 검찰 자체에서 다양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거나 덮은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될 수 있거든요. 논리에 좀 비약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얘기되고 있는 건은 실제로 아직까지 그 혐의의 사실들이 모두가 다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의혹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권력형 비리다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평론가께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거나 수사를 중단한 거를 마치 외부에서 로비를 받거나 정치 권력이나 청와대에서 어떤 로비를 받고 아니면 부탁을 받고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신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발언이고요. 어허. 검찰이 그 수사를 만약에 불기소 처분하거나 수사를 어떤 혐의가 조사를 하다가 안 됐다면 그게 혐의가 적용이 안 될 사안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찰도 만약에 어느 검찰 간부가 정치권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로비를 받아가지고 그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범죄가 되는데도 안 했다. 당연히 권력형 비리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속보 좀 전해드렸습니다. 저 방송 막 여기 스튜디오 올라오기 전에 막 뉴스가 속보가 떠가지고 조금 거칠지만 어쨌든 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조 전 장관은 이제 가족 비리 관련해서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혹의 한 줄기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도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자,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겁니다.